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1교시 때 그리 어렵진 않으셨죠? 네. 우선 1교시 때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의 방문자 수가 있는 기준에서 구매 전환되는 비율이 발생이 되냐? 그 발생되는 비율을 알면 우리가 장점이라는 게 생겨요.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광고라는 비용이 1일 10만원씩 든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그러니까 1일 10만원씩 낼 가치가 있나? 라고 하는 기준인데, 처음에는 내가 분석해보지 않았을 때는 10만원이라는 비용을 낼 필요가 뭐가 있어? 뭐야 그거 10만원이면 한 달에 못해도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10만원이라는 비용을 투자를 하면 방문자 수가 만약에 1000명 정도가 발생된다. 1000명 정도가. 그럼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본 확률로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약 50%가 된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럼 1000명 정도가 방문됐을 때 50%는 몇 명이에요? 500명이죠. 500명이라는 기준이 발생됐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시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10만원보다 돼 안 돼? 이겁니다. 500명이라는 게 1000원씩만 떼면 얼마예요? 50만원이잖아요. 그럼 10만원의 광고비를 제외하더라도 40만원이라는 베네핏이 생겨요. 이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광고 비용이라는 게 물론 제가 그냥 예시로 10만원 광고비 대비해서 1000명이라는 기준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컨버전을 50%로 잡았을 때 이 얘기인 겁니다. 서로 다 달라질 거예요. 각 상품마다. 그거를 분석을 해보는 거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광고라는 걸 집행해라.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우리가 광고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걸 목적으로 잡았을 때 키워드라는 걸 우리가 어떤 키워드가 내 상품과 부합되는 걸 판단했죠. 포털하고 지마켓 옥션 광고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네이버 광고 시스템 그리고 지마켓 옥션 광고 시스템 두 가지를 봤죠. 첫 번째 네이버, 두 번째 지마켓 옥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상품 중에서 어떤 구성으로 판매를 하냐, 그리고 또는 어떤 판매자가 판매 활동을 잘하냐, 이 기준을 마켓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G마켓 해당 키워드, 아까 난방 텐트라는 거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11년도,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 11월 달에 난방 텐트라는 게 G마켓 기준으로 가장 핫한 키워드로 올라왔어요. 생활용품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례를 난방 텐트로 잡아볼게요. 난방 텐트. 그럼 G마켓 내에서 난방 텐트를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자, 퀴즈. 난방 텐트라는 이 키워드요. 제가 지금 PC에서 검색을 하고 있죠. 물론 G마켓 옥션은 모바일 플랫폼도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거예요. 화면만 다르죠. 디스플레이가. 어떤 디스플레이에서 더 많은 조회수가 있을까요? 난방 텐트 키워드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방 텐트 키워드가 PC와 모바일에서 누가 얼마 많이 거기서 검색할까요? 모바일? 네, 한번 비율을 볼게요. 자, 아까 우리 확인했던 플랫폼에는요, 난방 텐트라는 키워드를 자세히 보시면 디바이스를 PC와 모바일을 각각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PC 조회수 검색을 해보면 약 8,000 정도의 조회수가 있었고요. 모바일은 4,800. 훨씬 더 많은 키워드 조회가 48,000이죠. 48,000 조회수가 이처럼 모바일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광고도요, PC와 모바일이 달라요. 내가 구매하는 광고는 PC 광고가 있고 모바일 광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 키워드는 모바일의 중심에 잡아야겠다라는 건 난방 텐트. 오히려 나는 내 상품은 PC 조회수가 많아. 그럼 모바일보다는 PC 조회수가 나오는 PC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생각 안 하시고 다 똑같이 광고를 하세요. 비용 여기 10만원, 여기 10만원. 한 달 동안. 난방 텐트 판매하시는 분이 PC 광고 10만원, 모바일 광고 10만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난방 텐트를 다시 한번 검색 결과를 볼게요. 난방 텐트. 그러면 난방 텐트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G마켓 기준으로 우선 보면 이 판매자인가요? 여기 맨 위에 있으니까
아니죠. 왜냐? 여기는 광고라고 하는 영역이죠. 판매량이 한 건도 없어도 여기 달 수 있어요. 광고비만 낸다면. 자, 그 밑에 볼까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광고죠. 여기도 판매량 순으로 올라온 건 아닙니다. 또 내려가 볼게요. 자, 플러스, 요건 뭐예요? 광고인가요? 광고 아닌가요? 광고죠. 붙어있잖아요. 광고. 자, 또 내려볼게요. 포커스, 광고인가요? 광고 아닌가요? 광고죠. 근데 포커스라는 광고는 되게 위에 있던 광고보다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위에 있던 광고들은 정확하게 난 이 자리를 광고하고 싶어. 그럼 이거에 맞는 입찰가를 제시하고요. 경쟁에서 이 자리의 입찰가가 내가 입찰한 금액이 조금 더 높았을 때, 최고가 낙찰 기준이에요. 그랬을 때 낙찰되는 기준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자리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죠. 근데 포커스라는 거는 내가 위치를 설정할 수는 없어요. 포커스라는 건 뭐냐면 상품 등록할 때 부가 서비스라고 불러요. 부가 서비스. 피처 광고라고 하는데 이 광고는 상품을 체크하고 기간 동안에 3,000원, 일주일 동안에 체크하고 포커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커스 영역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순위는 어떻게 정하냐? 랭크 순입니다. G마켓 랭크 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포커스를 단 사람 중에서 이 판매자들이 랭크가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위에 있는 판매 상품들은 이분이 이분을 잘 팔았다는 건 보장 안 해요. 광고를 붙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뭐냐? 자, 이렇게 이 판매자분들이 광고에서 포커스 정도 적용하시고 랭크가 높은 상품들이라는 얘기예요. 쭉 순차적으로 나오죠? 지금 몇 개 같이 노출되고 있는 이 따뜻한 집 같은 거 보면은 이런 판매자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판매량을 가지고 있냐를 먼저 체크해 봐야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판매자들이 광고하는 판매자를 한번 볼게요. 지금 광고하시느냐요, 여기 이분. 보시면 광고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알아볼 게 있어요. 따뜻한 집 판매자 오셨나요? 안 오셨죠? 욕먹을 수 있으니까. 네, 아마 녹화됐을 때는 뭐 조금 이렇게 바뀌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자, 우선은 한 상품을 좀 선정해 보면 이 판매 상품 또는 이런 판매 상품을 보면요, 이런 판매 상품들이 광고를 하고 있냐 보니까 광고를 하고 있죠. 플러스라는 거에 광고하고 계시고, 위에 가보면 파워클릭이라는 광고에도 광고하고 계시죠. 그럼 광고를 어느 정도 하시는 판매원이잖아요. 그럼 저분이 어느 정도 판매량을 가져가고 있냐를 우리가 예측해서 봐야죠. 어떻게 이 판매자의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전화해서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셀러인데 소비자인 척하고 하루에 몇 개씩 나가요? 그럴 수 없죠. 실제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중앙시장 쪽에서 건어물 판매하시던 분인데 옆에 있는 가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매장이 7시만 되면은 택배박스가 한 100개 이상 쏟아져 나온대요. 실제로 가갖고 뭐가 이렇게 나가는지 세봤대요. 대부분 이제 오징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실제로 가서 이렇게 택배박스를 세보시는 분도 있어요. 하루에 몇 개 나가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 마켓들은 누적 구매 수량을 어느 정도 잡아줘요. G마켓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마켓들은 그래요. G마켓을 보면요, 자, 이분을 선정하기 좀 그러니까 제 상품을 좀 볼게요. 제가 잠깐 올려놨던 제품이 있는데 지금 시즌성이 좀 끝나서 판매를 지금 접고 있는 상품이긴 한데요. 뭐 요걸 볼까요? 판매량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있던 걸 볼게요. 요거. 자, 게임할 때 위에다 거치해서 하는 하나의 트리거, 조이스틱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 보면요, 제가 만약에 이 상품의 거래량을 판단하겠다 라고 하면요, 우선은 지금 PC로 들어가면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근데 이 상품은 이렇게 여러분 휴대폰에서 G마켓 어플이든 G마켓 모바일 버전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 해당된 주소를 들어갔을 때, 잠깐만요, 제 G마켓 사이트에서 번호를 눌러야겠네요.
제 상품 번호가 다시 한번 볼게요. 번호는 여기 나와 있죠? 상품 번호. 이 위에 있는 웹 주소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위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할게요. 요거랑 요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복사가 안 되죠? 우리 G마켓 이렇게 버전에서 검색. 그럼 상품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품군이. 그죠? 그럼 보면은 이 밑에 구매 건수가 잡혀 있죠. 이 구매 건수라는 거는 누적 구매 건수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누적 구매 건수가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벌크로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20개잖아요. 그럼 내일 이게 그대로 있을까요? 누적된 구매 건수가 증가가 돼요. 또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주일 동안 한 상품 코드에서 판매되는 누적 구매 숫자를 우리가 역으로 빼보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제품이 요걸로 보면 요걸로 볼게요. 지금 얘도 요걸로 볼게요. 지금 제가 요번에 신상품으로 출시된 제품인데 이것도 올린 지 일주일 정도뿐이 안 됐어요. 내가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먼저 광고를 하고 있는 판매자를 잡아봐요. 이 판매자 광고를 하네? 이 판매자가 저 코드 전체적으로 구매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 코드를 확인을 해서 G마켓 내에서 검색을 하면 상품 코드의 번호가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구매 건수가. 그럼 내일 100개가 됐어요. 또 내일 모레 120개가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게 140개가 됐어요. 평균적으로 20개씩 나가는 거죠. 하루에 20개 나간다는 걸 우리 일주일에 하루 평균을 알아놓은 거죠. 그러면 하루에 광고비가 만약에 2만원 든다. 저 판매자처럼 이렇게 노출시키는데 그럼 하루에 20개 나가면 이 광고비 제외할 수 있어요? 2만원 내고 20개 나가면 남아요. 그러면 광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예측하는 겁니다. 경쟁 판매자를 보고 내 상품 구조랑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내가 아직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량을 가진 판매자들이 광고를 붙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옆에다 붙였을 때 나도 판매량이 있을까 없을까는 기존에 있던 판매자를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처럼 경쟁 판매자들 이거 보시면 네이버 포털에 나오는 가격 비교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판매가 높은 상품들 또는 G마켓 옥션에서 판매량이 높은 판매자들을 보시면서 옥션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구매 건수가 누적으로 잡히고요. G마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당 상품의 모바일로 봤을 때 그 상품 코드를 검색하든 상품군을 검색을 하시면 그 키워드별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매 건수들이 그럼 누적된 구매 건수예요. 그럼 판매를 지금 오늘부터 해서 누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등록했냐의 그 기준부터 봐야 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그 내일,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카운터를 체크하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1일 평균 구매된 건수를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오늘 이따가 광고를 하는 방법 배울 때 광고가 얼마 정도 드는지가 나와요. 만약에 남방텐트 검색했더니 여기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럼 이게 하루에 광고비가 얼마인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내가 한 2,000원 정도 광고비 드네? 그럼 내가 하루에 하나 정도만 팔면은 남겠구나. 근데 저 판매자 보니까 하루에 막 3개씩 나가고 있네요. 또는 30개씩 나가고 있네요. 그랬을 때 광고 나도 붙여봐야겠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 그 판매자만큼의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품질도 좋아야 되고요. 가격도 맞춰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야지 그 형태만큼 나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밑에 제가 그 안에 남겨드린 건 이겁니다. 여기 계산 방식을 넣어놨죠? 누적 구매 수량 파악하기. 이 누적 구매 수량은 지금 있었던 누적 구매 수량이 2분 보시면 2분. 지금 500개 나갔잖아요. 514개. 여기에 514개를 대입해야겠죠? 514.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늘 수요일날 체크했더니 700개가 돼 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700개에서 이 누적 구매 수량을 빼면 만약에 20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대략? 그럼 나누기 7을 한다면
정확하게 하루 평균의 일 구매 건수가 나오겠죠? 기존에 있었던 거, 현재 바뀌었던 거 빼기 7로 나눠보면은 1일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해서 저 판매자는 하루에 어느 정도 보내고 있구나. 이걸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방문자 수치를 파악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방문자 수치. 만약에 G마켓 내 코드에 방문자 수를 알아보고 싶다. 그럼 알아보는 방법은 뭘까요? 상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품이요. 이 상품의 방문자 수치를 파악하고 싶어요. 이 상품에. 어떻게 파악할까요? 방법은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파워클릭이라는 광고가 있어요. 파워클릭은 광고를 적용하면 클릭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카운터해줘요. 왜냐? 1클릭당 비용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CPC라는 클릭당 과금 방식의 광고를 집행하면 광고 대비해서 들어온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광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자, 이 상품의 코드에는 이미지들이 들어가죠. 이미지. 이 이미지를 G마켓 옵션에 지원하고 있는 이미지 호스팅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 호스팅에 조회수라는 걸 지켜줘요. 볼까요? 판매를 약 1년 정도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미지 호스팅은 다 아시죠? 이미지 호스팅. 이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네. 이미지 호스팅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을 하게 되면 통계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통계, 이미지별 통계. 만약에 방금 봤던 요 상품 코드에 요 파일의 이름이 조이스틱 01이라는 JPG 파일이다. 그 밑에가 2, 3, 4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통계, 이미지별 통계 지표를 보면요.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처럼 지금 보시면 아까 쿠션 상품이거든요. 이거는 쿠션. 보셨던 쿠션 같은 경우는 제가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번 이미지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1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약 70명. 하루에 70명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조이스틱 같은 거는 지금 여기 이 폴더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걸로 볼게요. 이처럼 각 이미지별마다 노출되는 이 노출수가 잡혀요. 그럼 제 평균을 보니까 한 70명 정도에서 75명 정도가 1방문이 있었다. 만약에 제가 주문 건수가 이 상품이 한 5개 팔렸어요. G마켓 옵션에서. 그러면 저 상품의 구매 전환율이 얼마죠? 아까 배웠잖아요. 1교시 때. 해볼까요? 5 나누기 75 곱하기 100. 6%의 구매 전환율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법은 크게 3가지죠. 우선 첫 번째는 CPC 광고를 한다. 두 번째는 이미지 호스팅을 이용한다. 세 번째도 있어요. 이거는 굳이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외부에 분석 툴 같은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분석 툴. 로그 분석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비용 들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이 2가지 방법으로 G마켓 옥션에서의 방문자 수치를 파악해서 구매 확률이 있냐를 파악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측해보니까 한 5개 정도 나간 것 같긴 해요. 오늘 저 코드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70명 들어왔을 때 5건이다. 이 기준에 구매 전환율 6%대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 장표를 보시면 이처럼 CVR을 분석하는 방법, 구매 전환율을 분석하는 방법은 G마켓 옥션 뭐 비용 쓰지 않고 내가 적용했던 그 이미지의 조회수를 판단한다. 그럼 방문자 수의 예측이 돼요. 그럼 그 예측된 방문자 수가
구매된 사람들로 계산을 하시면 컨버전 레이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되는 건 나중에 파워클릭을 하면 파워클릭 내에서는 잡아줘요. 근데 우리가 파워클릭 안 했을 때 알아야 되잖아요. 광고하기 전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광고를 볼게요. G마켓 검색 결과는 PC하고 모바일하고 화면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PC를 볼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목베개, 이렇게 목베개를 검색을 하니까 자, 먼저 파워 상품이라는 게 나오죠. 5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파워 클릭이라는 게 이렇게 8개가 나와요. 5개가 먼저 나왔고 8개 상품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라는 게 이렇게 10개가 나와요. 이렇게 8개, 2개 더해서 18개. 그러니까 10개 이렇게. 그 다음에 스마일 배송 상품 이렇게 6개가 나오고요. 스마일 배송이라는 거는 광고는 아닙니다. 스마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품이에요. 그 다음 포커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가로형 5개 광고가 이렇게 들어갔죠. 5개가. 그 다음에 8개 파워클릭이 8개가 세로로 쭉 나왔어요. 그렇죠? 그 플러스가 이미지형이든 세로로 나오든 리스트형으로 나오든 10개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스마일 배송, 이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는 설치 상품이나 또는 신선식품은 들어오지 않겠죠. 창고에다 입고하신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스마일 배송 서비스가 가능한 카테고리는 6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팅 부가 서비스, 그리고 G마켓 옥션이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퀴즈를 드릴게요. 자, 우리 소비자가 쭉 보다가 목베개 중에 너무 눈에 띈 거예요. 나 이런 목베개 좋아하는데 요거를 딱 클릭했어요. 페이지를 봤네요. 이분이 광고하고 있던 판매자잖아요. 이분은 얼마의 비용이 지금 지출됐을까요? 지금 현재.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이분을 이렇게 보다가 괜찮겠다 하고 클릭하고 들어왔어요. 소비자가 액션을 했죠? 이때 이 판매자는 얼마의 광고 비용을 지출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왜냐? 이 광고는 클릭당 과금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분이에요. 이거는 CPP 광고라고 해요. CPP. P는 뭐냐? Cost per P는 뭐냐? 피리어드예요. 피리어드 약자예요. 기간제 광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제 광고는 G마켓 옥션은 하루 1일 광고로 지정해놨어요. 1일 광고. 그럼 얼마부터 시작이냐? 시작 비용은 CPM 방식이에요. CPM, M은 뭐예요? 우리 밀이라 그래요. 밀. 숫자 1000. 우리 예전에 밀리니엄 했었잖아요. 숫자 1000을 의미하는데 주간 조회수가 1000 미만이면 300원부터 시작이에요. 만약에 목베개라는 조회수가 일주일 동안 1000 미만이었어요. 그러면 시작을 300원부터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비딩이라 그랬죠? 판매자분들이 이 자리를 원해서 100원씩 올려서 내가 이 자리를 갖고 싶은 거예요. 300원이었던 게 400원, 500원, 6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입찰과 낙찰이 진행되는데 입찰 마감 시간 동안에 제일 많이 베팅하신 분이 낙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 다시 한번 보자면 아까 위에 있던 5개 광고, 그 다음에 파워 클릭만 제외하고 밑에 보면 플러스 광고 10개, 대표적인 키워드 광고 중에 CPP 광고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하죠? PC에는 CPP 광고는 이렇게 파워 상품 광고, 그리고 빼고 플러스 광고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메인 광고, 카테고리 광고, 이런 광고 기준도 CPP 광고들이 있어요. 자, 옥션도 똑같아요. CPP 광고는 가로형 광고, 그 다음에 새로 파워 등록 상품 광고,
이렇게 두 개가 CPP 광고예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던 파워클릭이라는 광고에 제가 이분을 딱 클릭했어요. 얼마 빠졌을까요? 지금 현재 입찰가 기준에서 1클릭 비용을 입찰 걸어놨어요. 저분은 최고가 낙찰 기준에서 나는 1클릭당 300원씩 할 거야. 그럼 300원 정도면 순위가 2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클릭하자마자 최대 300원 미만까지, 이하까지 빠져요. 300원이 빠지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입찰자에 플러스 10원 된 금액이 빠져요. 그래서 여기는 1클릭 비용이에요. 이거는 순식간에 빠져요. 지금 빠질 수도 있어요. 클릭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한 명도 클릭한 사람이 없다. 만약에 지금 보시면 다난다 기능성 비계라는 판매자인데 이 판매면이 올려놓고 나서 오늘 하루에 한 명도 클릭 안 했어요. 광고 낼 비용이 있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근데 오늘 100명이 클릭했어요. 300원씩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명. 그러면 3만원인가요? 3만원이라는 비용이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되는 시스템은 이 파워클릭이라는 CPC 광고예요. 두 가지를 한번 정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CPP라는 광고 교재에다가 작성해놨던 거고요. 이거는 매일매일 입찰과 낙찰이 반복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시작가는 300원부터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 클릭당 과금이 아닌 하루 동안에 과금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이미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광고예요. 정액제 광고라고도 많이 불러요. 자, CPC 광고는 달랐죠? 이거는 정해놓은 시간이 없어요. 낙찰과 입찰을 정해놓은 시간이 없고 그냥 낙찰하고 싶을 낙찰 받는 거예요. 입찰 걸고 낙찰 받고. 약 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붙였을 때 바로 낙찰돼요. 그럼 바로 지마켓 검색 결과에 2등이든 3등이든 나올 수 있어요. 대신 클릭당 과금된다. 이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모바일도 봐야겠죠? 모바일 보면요, PC랑은 좀 달라요. 왜냐?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화면이 작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많지가 않아요. 볼까요? 목베개 검색을 했을 때 파워클릭이 보이죠? 아까 PC 같은 경우는 파워 상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없어져요. 얘는 PC 전용의 광고 상품이겠죠? 자, 두 번째 보면은 첫 번째는 지금 요 판매자죠. 똑같은 판매자예요. 파워클릭의 특성은 내가 한번 입찰 걸면요, PC든 모바일이든 그 입찰된 위치는 동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판매자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워클릭 8개가 나와요. 그리고 플러스가 나오죠. 요분도 내려가 보면 8개 끝나고 플러스 나오죠. 근데 이 플러스는 달라요. 지금 1등은 똑같죠? 근데 2등은 다르죠. 즉, 이 판매 회원 같은 경우는 모바일하고 PC를 두 개 광고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판매 회원은 PC만 한 거고 모바일은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분은 PC는 3등을 잡았고요. 모바일은 2등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CPP로 모바일 PC를 다 하겠다 하시면 두 개 다 입찰 낙찰 받는 거예요. 하나만 하겠다면 하나만 입찰 낙찰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형태는 정리를 하자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건 CPC 광고, 그 다음에 CPP 광고가 두 번째부터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낙찰을 한번 해볼게요. 낙찰하는 방법은요, 처음에 G마켓으로 들어올게요. 또는 ESN 플러스로 들어오셔도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쇼핑몰에서 들어오는 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쇼핑몰로 들어오면요, 자, 로그인 먼저 해야겠죠?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요. 쭉 내립니다. 그러면 판매자 광고라고 접속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판매자 광고에는 두 가지 광고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여기가 CPP 전용 광고 메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요게 CPC 광고 전용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처음 배워야 될 거는 첫 번째 거를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차후에 파워클릭 같은 경우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파워클릭 광고 교육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광고의 검색 광고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구매하고자 하는 광고가 만약에 검색 광고고요. 그리고 내가 구매하려는 키워드가 만약에 모바일 관련 아까 상품 보여드렸죠? 모바일 관련된 제품이에요. 그럼 모바일 배그라는 제품을 광고를 해볼게요. 그러면 조회하기 키워드 구매해 놓은 게 없네요. 잠깐만. 요거 말고 제가 그러면 다른 상품 요거 있네요. 자석 충전 아니다. 요거 말고 다른 아이디어로 들어갈게요. 지금 이 차례에 과열되고 있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비딩할 때 좀 나중에 비딩하는 걸 실제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제가 다른 아이디어로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G마켓 광고, 검색 광고 여기서 목베개 보시면 목베개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목베개 키워드에 현재 추천되는 키워드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키워드 플러스는 아까 보셨던 PC 플러스 광고 그 다음에 키워드 파워 상품 같은 경우는 위에 5개 나왔던 PC 전용 광고죠. 그리고 모바일 플러스는 파워클릭 8개 진행이 되고 그 밑에 6개 있었던 광고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목베개 검색을 하면 이렇게 8개가 나오고 나서 6개가 나왔던 플러스 광고라는 얘기예요. 그게 모바일 플러스 검색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분 이 두 분 보이시죠? 이분이 어제 얼마에 낙찰받았냐면 3,400원, 300원에 낙찰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3,400원, 300원을 그대로 입찰을 하고 계시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광고를 같이 붙이겠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이득이 하고 싶어요.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광고는 100원 띄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품 선택, 상품 체크하고요. 선택하기 버튼 눌러요. 그럼 상품이 붙죠? 이 상태에서 오늘 하루만 광고할게요. 1일 또는 한 달 동안 걸어 놓을게요. 이건 뭐냐면 한 달 동안 내가 밑에서 건 금액을 자동으로 입찰해 주는 거예요. 낙찰을 보장하진 않지만 입찰을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하루만 입찰을 걸어 볼게요. 하루. 그리고 금액 내가 2등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못해도 3,400원은 넣어야 돼요. 왜냐? 2분보다 100원을 올려야 되니까요. 3,400원. 그리고 입찰 신청. 그러면 제 상품의 금액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내 3,400원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언제까지일까요? 자, G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입찰 마감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G마켓 같은 경우는 17시 50분에 정확하게 이 창구가 닫혀요. 누구도 그 다음부터는 비용을 넣을 수는 없어요. 즉 17시 50분까지는 우리가 이 순위 안에 비용을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찰 마감되고 약 2시간 정도 세팅되고요. 여러분 제품이 G마켓에 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제가 시간대를 적어놨습니다. 교재 보시면 G마켓을 먼저 말씀드리면 G마켓을 우리가 했던 광고가 키워드 광고였죠. 입찰 마감 시간은 17시 50분에 정확하게 마감이 돼요. 옥션 같은 경우, 키워드 같은 경우는 16시, 1시간 전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0분, 40분, 50분에 각 광고 영역들이 마감이 돼요. 카테고리 메인 키워드, 카테고리 메인 키워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앞글자만 따면은 카메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옥션 카메키, G마켓 카메키, 카테고리 메인 광고, 키워드 광고 순으로 1시간 텀에 마감이 되더라.
10분 텀 그리고 1시간 텀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셀러분들이 한창 광고하시는 분들은 알람을 맞춰놓다고 하시더라고요. 알람을 맞춰놓고 못해도 한 30분 전쯤에 알람 맞춰놓고 PC에 앉으셔갖고 지금 내 금액들이 뭐 6등짜리의 순위 노출이 되는 광고 상품이다. 그럼 못해도 3등이다, 4등, 5등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밀려있다. 그럼 100원 올려서 다시 한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마감 시간에 위치를 해놓으셔야지만 낙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낙찰되면은 여러분이 언제쯤 퇴근하세요? 퇴근 시간 언제쯤 되세요? 한 7시쯤 거의 퇴근하시죠? 야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7시에서 8시 사이, 오후 7시에 8시 사이쯤에 G마켓 상품이 갈아 끼워져요. 내가 2등을 잡았다. 그럼 내 상품이 2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언제쯤 주무시죠? 주무시는 시간 언제 주무세요? 2시? 오, 늦게 주무세요? 12시? 네, 맞습니다. 주무시는 시간대쯤에 옥션이 12시 자정에 갈아 끼워져요. 그리고 그 동일 시간까지 24시간을 전시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CPP 광고입니다. 옥션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옥션도 똑같아요. 옥션 사이트 오신 다음에 쭉 스크롤 내려보시면 판매자 광고센터라고 있죠? 접속합니다. 아이디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접속을 해요. 그러면 자, 광고를 달아봐야겠죠? 그럼 상단 메뉴에 광고 상품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왼쪽을 볼게요. 왼쪽에는 메뉴가 쭉 있는데 이거 좀 헷갈리니까요. 우선 첫 번째 화살표를 다 눌러서 다 닫으세요, 이걸. 자, 딱 정리가 됐죠? 어떻게 됐냐면 키워드 광고, 카테고리 광고, 홈, 메인, 기타 광고 딱 적혀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광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만 여세요. 우리 키워드 광고만 하고 싶잖아요, 지금? 그럼 키워드 광고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 검색 결과, 이 PC 검색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모바일 검색 결과에 나오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모바일 키워드 찬스 쇼핑에 나오고 싶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PC 광고, 모바일 광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PC 광고, 모바일 광고를 해볼게요. 모바일 광고를 세팅하겠다. 파워클릭 밑에 나온 6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광고 현황 조회라고 하는 부분에 구매하고자 하는 키워드 목베개 검색을 합니다. 2차 현황 조회 딱 눌렀더니 지금 아까 G마켓하고 조금 다르지만 거의 똑같아요. 어제 낙찰된 현황, 이게 전시 현황이죠, G마켓은. 그 현재 현황 보면 6등까지만 낙찰돼서 전시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6등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럼 어제 같은 경우는 1등 분이 2,000원에 입찰해서 낙찰 받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2등 1,900원, 1,900원, 1,800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마 동일한 분들이 기간을 조금 길게 잡고 입찰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죠? 거의 비슷하죠? 만약에 제가 1등 하고 싶어요. 그럼 얼마 넣어야 돼요? 2,000? 네, 2,100원입니다. 자, 그럼 제가 판매 상품 선택하기. 그런 다음에 상품 중에 목베개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 선택하기. 상품이 들어오죠. 기간은 오늘 하루만 해볼게요. 세팅을 11월 14일까지만 이렇게 하루 동안만 입찰을 하겠다라고 세팅을 하고요. 금액은 아까 1등이 2,000원이니까 전 2,100원에 세팅할게요. 2,100원. 이렇게 100원.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요. 최고가 자동 입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제가 1등이 2,100원이 됐는데 누가 또 200원을 올리겠죠. 300원을 또 올리겠죠. 100원씩. 그럼 저는 자꾸 밀리잖아요. 나는 못해도 5,000원까지 낼 의향이 있으니 날 항상 1등을 자동 만들어줘. 이 기능이 자동 입찰 기능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자동 입찰 기능에다가 5,000원 이렇게 넣어요. 5,000원. 그리고 사용료를 체크해놔요.
그럼 현재에서는 2,100원이겠지만 누가 100원을 올리는 순간 저는 2,300원이 돼요. 또 누가 2,400원 올리죠. 저 얼마가 돼요? 2,500원이 자동으로 돼요. 저 항상 2,100원씩 올리면서 저 1등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까지? 제가 낼 수 있는 5,000원까지. 이게 자동 1등 입찰 기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대로? 그 다음에 전 광고성 임원이가 있으니까 체크하고 넘길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광고성 임원이가 있다. 교육 들으시면 광고성 임원이 나가죠. 네, 과정마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무료로 광고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체크하시는 다음. 그 다음에 광고 구매하기. 자, 광고가 낙찰 신청되었습니다. 입찰 신청. 그러면 한번 광고 입찰을 확인해 볼게요. 광고 입찰 확인하기. 그럼 나의 광고 관리 메뉴로 들어갔죠? 여기 보니까 지금 키워드 광고 입찰 중인 게 한 건수가 있고요. 클릭을 해보면 요 밑에 지금 제가 목베개라는 걸 낙찰을 걸어놨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됐어요? 2등이죠. 보니까 아마도 1등 분이 자동 입찰 기능을 더 5,000원 이상을 해놓은 거예요, 저분은. 그래서 지금 1등과 2등하고 저는 싸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자동 입찰 기능이라는 건 이렇게 1등을 굳이 고지하겠다, 고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 입찰 기능을 세팅한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자, 제가 이거는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체크하고 광고 내역 삭제. 광고가 삭제됩니다. 확인 누르니까 자, 뭐가 떠요? 지금 아까 마감 일과 시간이 얼마라 그랬어요? 옥션 같은 경우는 16시 50분. 지금 몇 시죠? 50분 지났죠? 3시 55분입니다. 뭐예요? 자,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는 내가 달아놓고 1시간, 옥션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전에는 취소, 캔슬이 안 돼요. 딱 5분 정도 지나도 캔슬 안 됐죠?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교환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교환 파일을 열어보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서도 익히셔도 되고요. 광고에 대한 시간을 보시면요. 시간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부정 입찰 방지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는 기존 입찰가보다 낮게 수정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옥션 지마켓 같은 경우는 17시부터 20시까지는 수정 불가해요. 위로 올릴 수는 있어요. 내리거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냐면 지금 만약에 제가 취소를 해버리면 아까 위에 있던 분들이나 밑에 있는 분들이 금액을 저 때문에 더 올려놨다가 그 분들은 캔슬을 못하고 그냥 집행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옥션 광고 걸어놨잖아요. 전 실제로 상품을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고를 달릴 거예요. 달 거고, 이게 언제 달린다고요? 자, 네, 그쵸. 오늘 12시, 저정시에 제 상품으로 갈아 끼워진다. 전 2등이 되겠죠? 어디에? 모바일, 옥션 모바일에 밑에 있는 6개 중에 2등으로 노출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광고가 CPP, 지마켓 옥션 광고입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혹시 있나요? 네. 만약에 그럼 취소를 하셨으면 1등님 다시 내려가요. 2,100원인데요. 네. 같이 그 밑에 2등 위에 100원이 올라가집니다. 컴퓨터로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광고 비용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 약 한 5에서 10분 정도 남았고요. 5에서 10분 정도 동안에 요거 좀 잘 익히세요. 자, 교육 사이트에 제가 교육 모집을 할 때 첨부 파일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오늘 교육이었던 요 과정 모집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 사진 오른쪽에 이렇게 자료 다운로드라고 있었죠? 혹시 이거 보고 오셨나요? 아직 안 보고 오셨죠? 클릭을 해보면 다른 이름 저장하셔갖고 여러분 컴퓨터에다 저장을 하세요. 이렇게.
시간이 좀 남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하면 좋은데요. 네, 요거는 이제 집에 복귀하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세요. 보시면 압축 파일을 압축 풀기 하신 다음에 압축을 풀으시고요. 그럼 보면은 첫 번째에 있는 파일은 오늘 여러분들 인쇄본 받으셨던 교재 PDF 파일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광고 효율표라는 걸 적어놨어요. 이걸 열어봅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그럼 이렇게 열릴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 잘 듣고요. 오늘 강의는 동영상으로 녹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첫 번째는 경쟁사 예상 판매량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1페이지 보면 경쟁사 예상 판매량 분석이라는 건요, 13행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내 경쟁사 모바일에서의 누적 거래 숫자를 판단하는 거 배웠죠? 만약에 그 고객, 그 판매자가, 경쟁 판매자가 지금 누적된 게 500건이다. 그럼 일주일 뒤에 여기다가 체크해놔요. 일주일 뒤에 보니까 600건으로 증가가 됐다. 입력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함수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하루 구매 숫자가 14건이다. 그리고 대부분 같은 상품 하시면 그 마진이 얼마인지 아시죠? 지마켓 뭐 12% 떼주고 그 기준에 남는 걸 보니까 내가 한 건수 팔면 5,000원 정도 남기더라. 그럼 여기다가 객단가 기준에서 잠깐 볼게요. 객단가가 25,000원이고 마진율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 20%, 30%를 갖고 간다. 그러면 보세요. 25,000원짜리를 팔았을 때 마진율 30%. 그랬을 때 14개 팔았을 때 순이익금이 나오겠죠. 매출 금액이 35만 7천원이고 거기에 30%가 내 물건 대금 제외하고 지마켓 수수료 제외하고 라고 30%만 잡을게요.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 순이익금이 10만원인데요. 그러면 광고비가 아까 얼마 들었냐면 이 위에서 광고비 계산을 해요. 여기 위에서. 지금 위에서는 제가 광고비를 대략 몇 개를 해놓으니까 4만원으로 맞춰졌거든요. 하루 광고비가. 그럼 만약에 광고비가 3만원 또는 2만원이다. 여기서 4만원 체크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순이익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에서, 여기 보세요. 매출에서, 정정. 순이익금에서 광고비를 제외하고 영업이익금을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루 구매 숫자가 누적이 500건이었고 일주일에 600개 됐죠. 100건수가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하루 구매 건수가 제가 이걸 7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4개 정도 판매됐을 때 일주일에 기준에서 평균이 14건이다 라고 잡혀요. 그리고 볼게요. 평균 단가가 소비자들이 2개 사든 3개 사든 평균적으로 사는 금액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봤더니 3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래되는 GMV 총 매출 거래액은 하루에 42만원이에요. 근데 다 내 돈은 아니잖아요. 물건 대금도 제외해야 되고 지마켓 수수료도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을 많이 못 갖고 가요. 대략 20% 잡았다. 그러면 순이익금이 85,000원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게 광고를 안 했으면 다 내 거예요. 광고를 하게 되면 이 위에서 광고비를 빼줘야겠죠? 광고비를 빼니까 영업이익금으로 45,000원이 남는 거예요. 이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만약에 광고를 하시거나 또 지금은 예측한 거잖아요. 다른 판매자를 내 걸로 봤을 때 내 걸 대입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위에는 뭐라 하는 거냐면 경쟁 판매자 거니까요. 지금 옥수수를 예를 들어 보면은 옥수수 판매자가 눈바우 뭐뭐라는 판매자인데 이 판매자가 옥수수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했어요. 어디 광고를 했냐면 이 CPP 즉 파워 상품이라는 PC 광고에 3등 순위를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3등 금액 우리 볼 수 있었죠 오늘? 얼마였냐면 보니까 15,000원이더라. 그리고 또 보니까 이분이 PC 플러스인 광고에도 2등을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처럼. 저는 아까 모바일이었죠? 이처럼 그러면 얘는 2순위의 금액을 보니까 얘 2만원이더라. 그 광고 노출하려면. 그리고 또 보니까 모바일도 1등 노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금액을 쓰는 거예요. 금액이 5,000원이었다. 15,000원이라 할게요. 그랬더니 하루 썸을 해보니까 1광고비가 5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키워드 하나만 썼으면 저거 하나겠지만 차로수수, 생옥수수를 다 썼다면 여기서 다 썸 되겠죠? 그랬더니 5만 원이다. 광고 순이익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5만 원을 제외하고 영업이익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로 들어온다면 그 광고는 경쟁사 기준에서 할 수 있는 광고인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를 한번은 다 해보셔야 돼요. 경쟁사 분석을 하시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발생되냐, 이렇게까지 해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 광고 할만 하겠네 라고 해서 오늘 배우셨던 광고 가지고 그 다음에 광고 한번 붙여보고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철단계 강의라 그랬어요. 1단계. 2단계 강의부터는 요 뒤에 있는 표를 또 같이 만질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는 앞에 있는 경쟁사 광고하는 거와 거래량 기준에서 CPP든 CPC 광고에 대한 특성들, 그리고 오늘은 CPP 광고를 직접 한번 세팅하는 것까지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이 제가 2시간이다 보니까 되게 빨리 말해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못 들은 게 있으시면 동영상 강좌 보시면서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 광고 교육 같은 경우는 파워클릭 적용 방법이라는 교육, 그 다음에 키워드 지마켓 옵션 키워드 분석 방법이라는 교육, 오늘 적용 방법이라는 교육이었어요. 분석 방법이라는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쟁사 예상 분석 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그거 들어주시면 아마 판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 이대로 끝날 거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남아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